3차선 도로네요. 지금 굉장히 제가 보면서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횡단보도에서 아니나 다를까 오토바이랑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일단 좀 충격이 클 것으로 보여요. 오토바이 입장에서. 오토바이가 어디서 오는 거죠? 유턴을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변호사님 두 분은 이번 사고를 블랙박스 차량 입장에서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적어주시죠. 화면을 잘 보셨을 테니 저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두 분의 선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격돌 블랙박스 두 변호사님의 선택은 네. 권 변호사님은 블랙박스 측 30, 상대방 측이 70이다 하셨고요. 그다음 최 변호사님 블랙박스 측 0, 상대방 측 100이다 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조금 민망하네요. 제가 블랙박스 과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했는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의견을 내주셨는지 먼저 최 변호사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이륜 자동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토바이도 사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영상을 보면은 오토바이가 1차선을 달리다가 3차선으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했거든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그리고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그리고 들어오는 길을 보면은 횡단보도에서 마치 자기가 사람인 것처럼 네,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거의 직각으로 꺾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요. 네. 블랙박스 차량이 이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그 부분도 과실 요소로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과연 과속을 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네. 보니까 이게 과속 정도로서 속도를 과하게 낸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2차선, 3차선으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해오는 사건 이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를 좀 예견하기도 어렵고 예. 또 회피하기도 어려웠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또 최근 이제 판례에 따르면 이 이륜 자동차에 대해서 그동안은 사실 약자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배달앱도 많이 늘어나고 맞아요. 이렇게 배달 사고로 인한 사고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교통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이륜 자동차에 대해서도 사실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게 유도를 하고 또 과실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더 정확한 과실 비율을 적용하는 그런 판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반영을 해서 2019년도에도 이륜 자동차의 과실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이 됐고요. 저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 오토바이 과실 비율이 아무래도 이 블랙박스 차량 입장에서는 예견하기도 어렵고 회피하기도 어렵지 않았냐라고 해서 과실 비율을 100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저는 블랙박스를 잘못 봤는지 유턴을 하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저는 1차로에서 네. 그렇게 갑자기 끼어든다고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상당히 좀 위험한 경우였던 것 같은데요. 권 변호사님 또 의견이 좀 다르셨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실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도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고 네. 블랙박스 차량이 과연 과속을 했느냐 그리고 서행에 대해서 좀 의무를 지켰느냐 그 부분이 저희는 이제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제 오토바이가 1차선에서 2차선, 3차선으로 거의 정말 직각으로 예. 그대로 횡단하다시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토바이의 경우 도로교통법에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냐면 네. 125cc 이하인 경우에는 원동기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 다음에 125cc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륜 자동차. 근데 어떤 경우이든 간에 두 경우 모두 차 또는 자동차 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차가 지켜야 되는 거의 모든 주의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네. 이 경우에는 이 차선을 변경할 때는 당연히 그 차선 변경 전부터 깜빡이를 켜고 신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 변경하려는 차선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면 양보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맞죠. 후순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차량 사이에 앞서 서로 이제 간격 유지 의무도 있고요. 그런데 이 블랙박스 차량이 그렇다면 과속을 했느냐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이 사고 지점이 이제 횡단보도입니다. 근데 횡단보도 전에 바닥에 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다이아몬드
표시는 이제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좀 서행해 주세요라는 건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오히려 저는 이제 속도가 더 많이 올라갔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서 좀 더 오히려 속도가 올라간 점,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표지판이 상당히 빠르게 지나가서 저도 여러 번 봐야 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마침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저기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이제 노란색과 그 세모가 있는 파란 세모, 네. 저 부분인데요. 저 구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된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러면 정말 서행을 했어야 했네요. 예, 서행할 의무가 있고 30km 미만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이하로 가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금 올린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서 이제 30%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과속이 아니었다면 사실 오토바이가 절대적인 과실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예.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횡단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네, 거의 그 정도로. 당연히 예. 이제 봤을 거예요, 오토바이를.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끼어들면 이렇게 사선으로 좀 앞으로 쭉 나가는데 이렇게 일자로 끼어들 네. 거라고는 또 상상을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냈기 때문에 30%의 과실을 또 네. 매겨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2020년부터는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이제 현행 이제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 및 서행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일반 도로라 하더라도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이제 현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개선안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그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개정된 부분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또 사고를 더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토바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고라도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안전운행에 좀 더 각별히 좀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하고요. 또 상대측 운전자도 조심해서 방어 운전을 해야 할 텐데요. 네가 비켜야지 하는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내가 그냥 조금 더 천천히 가자, 내가 먼저 비켜주자라는 생각하는 운전자의 여유를 좀 기억해 두시면 사고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